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20살 정태민, 평범한 신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에도 그는 한마디 항의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이 조용한 청년이 숨기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한 부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감사단이 온다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권력도 배경도 내세우지 않은 채 오직 한 병사로서 보여준 조용한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정태민은 왜 그토록 조용히 견뎠을까?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게 된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대에 전입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야 정태민, 또 뭘 그렇게 굼뜨게 해? 문상혁 일병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저보다 고작 3살 많을 뿐인데 군대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더 세게 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넌 뭘 해도 늦다니까. 문상혁은 제가 청소하던 바닥을 발로 차며 지나갔습니다. 갓 닦은 바닥에 흙이 묻었죠. 다시 닦아야 합니다. 고준표 상병은 더 교묘했습니다.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아, 이거 창고에 갖다 놔. 분명히 2개면 될 일인데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양을 일부러 나눠서 시켰거든요. 박세환 병장은 가장 답답했습니다. 직접 괴롭히지는 않지만 다른 고참들이 저를 괴롭힐 때 모른 척했거든요. 야 태민아,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우리도 다 당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벌써 씻으러 갔는데 저만 남아서 생활관 청소를 해야 했어요. 문상혁이 내가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해라고 했거든요. 혼자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가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볼 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히 관물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삼촌과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제가 누구의 조카인지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삼촌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태민아, 뭐 보고 있어? 갑자기 문상혁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너 같은 애한테는 뭐든 아무것도 아니야. 문상혁은 비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참아야 합니다. 그냥 참고 견뎌야 해요. 그 다음 날 아침, 제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무기고 담당 부사관이 저를 불렀거든요. 정태민 이병, 오늘부터 총기 정리 보조 업무를 맡겠다. 예, 알겠습니다. 총기 정리 업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탄약고에서 소총을 가져와서 개수를 맞춰 정리하고 일지에 기록해야 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죠. 고준표 상병이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야, 태민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총기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후 2시까지 K2 소총 30정을 탄약고에서 가져와서 정리해놔.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K2 소총 30정, 오후 2시까지. 분명히 적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탄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메모한 숫자와 실제 필요한 개수가 달랐거든요.
탄약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태민 이병, 여기 30정이 아니라 25정 적혀 있는데. 예. 저는 분명히 30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봐. 업무 지시서에는 25정이라고 되어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고준표 상병이 30정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공식 서류에는 25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결국 25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되니까 고준표 상병이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야, 정태민, 총기 개수가 왜 안 맞아? 죄송합니다. 서류에 25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든 내가 30정이라고 했잖아. 너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고준표 상병이 잘못 전달한 건데 제가 잘못된 게 되어버렸거든요. 문상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너 같은 애는 뭘 해도 사고다. 태민아, 넌 정말 답이 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고준표 상병도 동조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관물대를 조용히 열어서 삼촌과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삼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삼촌에게 편지를 써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삼촌께. 저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매일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삼촌, 저는 계속 참아야 할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였거든요.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뿐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죠. 그냥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한 거였어요. 전 서기훈 중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훈 중위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였죠. 이전 소대장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이 온다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국방부 감사단이 순시 나옵니다. 모든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니 준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행정반 부사관이 전달한 내용이었죠.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문상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태민아, 감사단 오는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문제 생기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총기 정리 업무가 제게 맡겨졌어요. 이번엔 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고준표 상병이 설명했습니다. 태민아,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감사단 오기 전에 모든 총기 점검을 마쳐야 해. 예, 알겠습니다. K2 소총 40정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정리하고 일지 작성까지 완료해놔. 저는 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기훈 중위가 제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는 거였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저만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정태민 이병. 이병 정태민, 예, 소대장님.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기훈 중위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왜 저에게만 그런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한편 연대본부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물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황도진 대령이 비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국무총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대령님,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민 이병은 국무총리 정만수의 조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밀 유지를 전제로 병영 상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고 그냥 상황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황도진 대령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무총리의 조카가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저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열심히 총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고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박세환 병장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단만 지나가면 너 각오해라.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단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방부 감사단 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고참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오가는 걸 들었습니다. 야, 감사단만 지나가면 태민이 진짜 제대로 조져야겠어. 문상혁이 다른 고참들과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쟤 요새 너무 건방져. 소대장님이 신경 써주니까 기분 좋나 봐. 고준표 상병도 동조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총기 정리 업무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태민아, 오늘은 진짜 중요하다. 감사단 오기 전 마지막 점검이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문상혁이 평소보다 더 엄하게 말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저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기 수입 일지를 작성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정확했던 숫자가 오늘 보니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K2 소총 수량이 실제로는 38정인데 일지에는 35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는 맞았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38정이 맞았어요. 그럼 일지가 잘못된 거였죠. 누가 일부러 잘못 적은 건지 궁금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감사단이 와서 문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고민 끝에 서기훈 중위님께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소대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총기 관리 일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훈 중위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어떤 오류인가? 실제 수량과 기록된 수량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38정인데 일지에는 35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확인해봤나? 예, 3번 확인했습니다. 서기훈 중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정정해서 다시 작성해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기훈 중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태민 이병, 잠깐 나와봐. 이병 정태민, 예, 소대장님. 소대장실에는 저와 서기훈 중위 단둘뿐이었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앉아. 예. 서기훈 중위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나한테 숨길 게 많은 병사 같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다만 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서기훈 중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지 오류를 찾아낸 것도 그렇고 평소 행동을 보면 남다른 면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어볼게.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단 오면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국방부 감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감찰관이 연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병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연대장 지시가 전파됐지만 부대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고참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감찰관들은 사흘 동안 부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생활관부터 시작해서 무기고, 식당, 심지어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감찰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태민 이병인가? 예, 그렇습니다. 잠깐 따라와 보겠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면담실에서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부대 생활은 어떤가?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합리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총기 정리 업무에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일, 매일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지는 업무들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입대 초기부터입니다.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감찰관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나?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감찰관들은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모든 소대원이 집합했습니다. 감찰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수일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집단 기합, 비공식 체벌, 불합리한 업무 배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특정 병사에게 집중된 괴롭힘이 CCTV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문상혁과 고준표 상병, 박세환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감찰관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태민 이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말하지 않은 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군대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훈련시키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냥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기훈 중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뭔가 대견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특히 문상혁은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감사 나흘째, 드디어 공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소대원이 강당에 모였어요. 황도진 대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황도진 대령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상혁 일병, 고준표 상병, 박세환 병장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문상혁은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조사 결과 고의적 부당행위 및 기각문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문상혁 일병은 영창 10일, 고준표 상병은 영창 15일, 박세환 병장은 영창 20일을 명령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해당 병사들은 즉시 타 부대로 전속 조치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정말로 처벌받는다니 말이죠. 문상혁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건드릴 수는 없었죠. 정태민 이병. 갑자기 황도진 대령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병 정태민, 예, 대령님. 수고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시선은 존경스러워 보였고 어떤 시선은 복잡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서기훈 중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민아, 잠깐. 이병 정태민, 예, 소대장님.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서기훈 중위는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군인다운 행동이었어. 그날 오후 서기훈 중위는 황도진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대령님, 정태민 이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인가? 태민이는 군을 지킨 겁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황도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병사는 특별하다. 누구의 조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자체로 훌륭한 군인이야. 이틀 후였습니다.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회 예정이 없었거든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삼촌이었어요. 태민아. 삼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삼촌이었거든요. 힘들었지. 아닙니다. 삼촌은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병사여서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삼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삼촌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라. 올바른 길을 가는 거다. 면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참들은 모두 떠났고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괴롭힘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병장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훌쩍 지난 후였어요.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어리고 무서워했었거든요. 정병장님, 총기 정리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민수 이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살짜리 신병이었어요. 저와 똑같은 나이에 입대한 셈이죠. 천천히 가르쳐 줄게. 이 일은 정말 중요하거든. 저는 예전에 제가 받았던 잘못된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고의로 틀린 정보를 전달받았던 그날 말이죠. 우선 기본부터 설명해 주겠다. 탄약고 앞에서 저는 신병들을 모아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총기 정리는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 정이라도 잘못 기록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예, 알겠습니다. 신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첫 번째, 반드시 공식 서류를 확인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서류가 우선이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실제 개수와 서류상 개수를 최소 3번은 대조해봐라.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 번째, 혹시 의문점이 생기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해라. 혼자 판단하지 마라. 김민수 이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병장님, 만약에 선임이 서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좋은 질문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서류를 우선해라. 그리고 정중하게 확인을 요청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라. 알겠나? 예.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병들이 하나하나 정확히 따라하는지 지켜봤어요. 김민수 이병, K2 소총 몇 정인가? 32정입니다. 일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32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다. 이렇게 정확히 대조하는 게 중요해. 다른 신병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지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고 싶었던 교육을 해주는 거였어요. 교육을 마치고 저는 신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총기가 왜 위험한 줄 아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입니다. 맞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게 있다. 신병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말이다. 총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사람의 말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김민수 이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말, 고의적인 거짓말은 총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정확하고 진실한 말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후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는 것 말이죠. 서기훈 중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민아, 후임 교육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르친 신병들은 다를 거야. 올바른 방법을 배웠으니까.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후임들이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게 된 거죠. 저녁 전날이었습니다. 1년 반간의 군 생활이 내일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후임들을 생활관 한쪽에 모아놓고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간식들이었어요. 다들 고생 많았다. 김민수 이병을 비롯해서 5명의 후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가르친 신병들이었거든요. 병장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창호 일병이 말했어요. 제가 총기 정리 업무를 처음 가르쳐준 후임이었죠. 너희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가르치면서 더 많은 걸 깨달았거든. 라면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병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민수 이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혹시 예전에 힘든 일 있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후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챘나 보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병장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너무 정확하고 세심해서 말입니다. 마치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창호 일병이 물었어요. 혹시 그냥 참으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참았다고 할 수도 있고 참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참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나? 후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다. 김민수 이병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올바른 순간 말입니까?
그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건 쉽지 않거든. 저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순간에 말했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잘못된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후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때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일병이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후임들이 정리를 도왔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병장님, 김민수 이병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순간이 오면 용기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고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관물대를 정리했습니다. 삼촌과의 사진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사진 속 삼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년 전 그 어린 신병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국무총리의 조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한 병사가 보여준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가 부대를 바꿨고 후임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내일이면 민간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평생 간직할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는 것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